에센셜 102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부터 17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공개네요. 다음 중 기업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신주 발행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구주 매출로도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는 아닙니다. 두 번째, 상장과 달리 기업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 지문은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상장은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진다. 두 가지를 항상 바꿔서 나오죠. 3번, 주식 발행, 채권 발행. 채권 발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공인된 거래소에서 증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얘는 상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란, 자, 이 표현도 OX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죠. 투자자가 자본을 모아서 회사를 설립하고요. 그 회사의 소유권을 투자한 지분 주식수에 나누어서 이 소유권을 가지는 형태, 이게 바로 주식회사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익배당이나 자녀자산 분배 등에서 표준이 되는 주식은 무엇인가? 주식의 종류 얘기하는 거죠. 보통주입니다. 표준이 되는 거, 우위에 있는 거, 우선주, 그 다음에 후위에 있는 거, 후배주, 섞어놨다, 혼합주,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익배당이나 자녀자산 분배 등에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거 금방 나오네요. 우선주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으로 조달된 자금은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입니다. 그래서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기 자본. 이게 채권과 다르죠. 예, 타인 자본이 아닙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상장은 기업 단위로 이루어진다. 상장은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기업 공개란 다수의 투자자에게 주식을 분산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기업이 발행한 증권 종목별 아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됩니다. 그만큼 출제가 자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증자와 감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는 거네요. 증자는 자본금을 늘리는 거고요. 감자는 자본금을 감한다. 예, 줄이는 겁니다. 1번, 감자는 기업이 이익잉여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본이 많아진 거니까 늘어나겠죠. 그래서 추가 발행하는 것은 증자에 관련된 얘기고요. 두 번째, 유상증자, 돈을 받고 증자하는 거죠. 자본금 늘어납니다. 실질재산도 늘어납니다. 그죠? 무상증자는 자본금만 늘어나고 실질재산은 안 늘어나는 거죠. 이것도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현금 배당 대신 실시하는 주식 배당. 얘는 유상증자의 형태가 아니라 무상증자의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얘도 지문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4번,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재산은 증가하지 않고 자본금만 늘어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을 상장하게 되면 긍정적 효과가 뭐냐? 상장회사야. 공신력 제고가 됩니다.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유동성 증가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을 통해서 증자, 예,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한 자금 조달. 예, 이 부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배당금을 재원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을 사서 주식 수를 줄임으로써 주당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자사주 매입. 얘도 굉장히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한 번씩 꼭 언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사주 매입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유상증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근데 주주 우선 배당도 있었고 주주 배정도 있었고요. 제3자 배정, 뭐 직접 공모 다 있었습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은 일반 공모 방식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죠. 특별한 관계 있는 자에 대해서를 대상으로 할 땐 제3자 딱 지정해서 하는 거죠. 제3자 배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위탁수수료하고 증권거래세네요. 이 부분도 최근에 굉장히 출제 비중이 많이 높아진 부분입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세니까 세금이죠. 그죠? 세금. 비상장 주식 매매의 경우에는 0.45%,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0.25%, 코스닥 0.25%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 매매 시 결제 방식은 보통 결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영업일, 채권은 당일 또는 이길 결제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객의 주문이 진실하다는 증표로서 금융투자회사 고객으로서 징수하는 증거금, 위탁 증거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주식의 매매 거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 날 이루어지는 것은 주식이 아니라 채권이죠. 주식은 보통 결제, 3영업일 결제. 두 번째, 위탁 증거금은 고객의 주문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증표로서 받아두는 증거금이라 그랬죠. 금전 내지는 유가 증권으로도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전으로만 징수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요거 작년에 처음으로 나온 지문, 기출 문제네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정규 시장의 매매 거래 시간은 얘도 한 번씩 OX 문제로도 자주 나옵니다. 9시부터 15시까지가 아니라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 꼭 OX 문제로 자주 나온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주식 매매 계약의 체결 원칙 중에서 동시효과. 동시효과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간 동안 주문을 막 받는 겁니다. 매도매수 주문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가중평균으로 한 단일가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누가 빨리 왔느냐는 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우선의 원칙은 적용이 되질 않는다. 가격 우선의 원칙,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수량 우선 배분의 원칙은 적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을 산 사람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기관에서 뭘 꼭 해야 되냐면 명의를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명의 개설을 해야 그때부터 주주로서의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주주권 있었죠. 의결권, 배당권, 자녀자산 분배권. 주주로서의 권리가 생기기 위해서는 명의 개설을 반드시 해야 된다. 명의를 바꿔 쓰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주식을 판 사람 이름을 지우고 이제 샀으니까 내 이름 이제 넣어달라. 이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용어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은 상하 30%. 기준은 뭐냐? 전일 종가 대비. 그래서 전일 종가가 10,000원이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13,000원. 그죠? 그럼 하한가는요. 상하니까 7,000원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 시에 매매 체결 원칙 중에서 시간 우선의 원칙이 가장 먼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우선이죠. 가격,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됩니다. 가격 우선의 원칙이 가장 먼저 적용이 됩니다. 배당은 주식 10주당 일정 금액씩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한 주당이죠. 한 주당 얼마씩 배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결산 배당 합니다. 중간 배당, 반기 배당도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의 매매 거래에서 1단계 매매 거래 중단, 매매 거래 중단제도 얘기하는 거네요. 사이드카고요. 자, 1단계 매매 거래 중단제도의 발동이 예고되기 위한 조건. 자, 요거 기억하시죠? 81520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직전 거래일의 종가 대비 10%가 아니고 8%에서 첫 번째 1단계가 발동이 예고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연관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2월 결산법인인 경우에 12월 28일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럼 29, 30, 31일은 휴장이네요. 그죠? 그러면 12월 결산 법인이니까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날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휴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28일 날 현재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려 그러면 주식은 3일 결제이기 때문에 12월 26일까지는 매수를 해야 28일 날 소유를 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12월 결산 법인 배당 기준일인 12월 31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연관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증권거래소에서는 개별 종목별로 매매 거래 정지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5번 공시제도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10년 동안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쉽게 주는 문제니까. 자, 공시제도 알리는 거죠. 증권시장 내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를 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공시제도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내용들을 다 알리는 거죠. 투자자들에게 맞는 질문입니다. 이거 OX로 자주 나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회사의 내부자가, 이거 불공정 거래 이야기 하는 것 같네요. 회사 증권을 6개월 이내에, 회사 내부자가 회사 증권을 6개월 이내에 매매를 해서 얻었다, 이익을 얻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우리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외부자들은. 그래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든지 안 했든지 관계없이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 제도는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라고 합니다. 뭐 최근에는 이 부분도 그렇게 많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6개월 이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 사유는 얘는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상장이 됐는데 이제 상장 폐지는 아닙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는 사유는 부도가 났습니다. 은행 거래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회사 정리 절차가 개시가 되었습니다. 심각한 자본 잠식이 발생했습니다. 사업 보고서 미제출했다. 예, 뭔가 숨긴다는 거죠. 요거 예, 관리 종목 지정 사유입니다. 거래량, 주가 수준, 시가총액의 기준치 미달을 하게 되면 관리 종목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주당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 한 주당 한 500만 원씩 하는 거죠. 10주 살려고 그러면 얼마 있어야 됩니까? 차를 팔든지 집을 팔아야 됩니다. 예, 소액 투자가 어려워지죠. 그러면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액면 병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액면을 분할을 하죠. 500만 원짜리 한 주를 50만 원짜리 10주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면 병합은 너무 주가가 낮아요. 한 주당 한 500원씩 밖에 안 해. 그러면 10주를 합쳐서 한 주로 만드는 것을 액면 병합. 그건 주당 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렇겠죠. 주가 수익 비율 보겠습니다. 퍼. 자, 이 문제가 작년에 출제가 처음으로, 이제 계산 문제는 처음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퍼라고 하는 거는 현재 주가를 나누기 EPS,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나눠주는데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줘요. 자, 주당 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주 간단한, 한 주당 이익이 얼마나 났느냐이죠. 1000주 가지고 200만 원 났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잘라보게 되면 한 주당 2,000원 났네요. 2,000원. 그죠? 자, 그러면 10,000원을 나누기 2,000.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퍼는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5. 퍼가 5가 되겠습니다. 퍼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리 주가 수익 비율 내용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발표되는 주가지수 산정 방식은 시가총액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정하는 거래소에서 발표되는 모든 주가지수 산정은 다 시가총액 방식이다. 예,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시가총액 방식이 아니라 주가 평균 방식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주가지수, 뭐 코스피, 코스피 200, 코스닥 다 시가총액 방식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이건 시가총액 방식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이죠, 다우존스니까. 자, 두 번째, 퍼가 낮은 주식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앞으로 주식 가격이 하락할, 퍼가 낮다는 것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 시세표네요. 주식 시세표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단위가 10주 단위네요. 10주 단위.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가 얼마입니까? 자, 지금 오늘 당일 종가가 56,500원이죠. 근데 1,000원이 올라서 56,500원이니까 전일 종가는 55,500원이 되겠네요. 그죠? 금일 저가는 얼마입니까? 56,300원이니까 금일 저가가 더 높네요. 근데 금일 저가보다 전일 종가가 더 높다 그랬으니까 얘는 틀렸고요. 금일 시가가 얼마입니까? 57,000원이네요. 근데 금일 종가 56,500원. 그러면 금일 시가가 더 높네요. 낮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금일 시가가 57,000원. 전일 종가보다 높다. 전일 종가가
얼마입니까? 1,000원을 빼야 되니까 55,500원이네요. 55,000원보다 얘가 높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거래량은 자 183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10주 단위죠. 10주.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10을 해야 되니까 18,300주가 아니라 1,830주가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 시장에 5가지, 주식의 5개 상승 신호. 뭐 이것도 뭐 일일이 개개 다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일단 큰 제목 위주로 예탁금 증가했다. 고객 예탁금 증가했다는 건 뭡니까? 사자가 많다는 거죠. 두 번째, 외국인이 막 사자고 덤벼듭니다. 당연히 오르겠죠. 우리나라 수출 증가하게 되면 기업 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거죠. 경기 선행지수, 경기를 먼저 앞서서 나타내는 지수가 올라 또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 기업가들의 설문조사 결과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나오면 주가는 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 기업가들의 경기에 대한 판단, 투자 확대, 장래 전망 등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것으로 중요한 경기 예측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 BSI라고 얘기하는 기업 경기 실사지수. 얘도 시험 문제에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어서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감소했다. 그건 뭐냐? 사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상승 신호가 아니라 하락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경기 선행지수, 경기를 앞서서 나타내는 지수. 기계류가 내수 많이 팔렸다. 이거 뭡니까? 기계가 많이 팔린 이유가 뭐죠? 야, 이거 물건 만들면 잘 팔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계가 많이 팔리는 거겠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비자 기대지수. 소비자들이 앞으로 난 더 살 거야. 라고 하면 앞으로 경기는 소비가 늘어나니까 좋아지는 거죠. 제품의 재고가 늘어났습니다. 제품의 재고가 늘어났다는 건 장사 잘 된다는 소리입니까?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얘는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가 아니고 이미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 것은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과로서 제품의 재고가 많이 쌓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경기 후행지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